지난 시간에 우리 원리 합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짧게 살펴봤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어느 회사원이 2011년 초에 200만 원을 적립하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초에 전년도 적립금액의 5%를 증액하여 적립하기로 했다. 2030년 말까지 적립되는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첫 해에 200만 원을 냈으면 그 다음 해에도 2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예금하는 게 아니라 적금이죠. 5% 증액된 금액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는 1.05 이걸 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0만 원에서 5% 증액된 금액이니까. 그러면 3년째에는 또다시 이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200 곱하기 1.05에 또다시 1.05를 곱한 제곱만큼을 적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쉽게 말하면 적금하는 금액이 5%씩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11년 초부터 시작해서 2017년 말까지 적립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자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이거 잘 봐. 이거를 조금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 그치? 볼까요? 우리가 색깔을 다르게 써봅시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1년 초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적립금을 내는 거는 2012년 초가 되겠고요. 세 번째 적립금을 내는 건 2013년 초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마지막 적립금을 내는 건 언제냐 하면 바로 2030년 초가 되는 거예요. 그쵸? 계속 전년도 적립금의 5%를 적립해서 낸다고 그랬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게 31년 초에 다시 적립금을 내는 건데 그냥 2030년 말까지만 쌓여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매년 적립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원리 합계가 어느 시점에 원리 합계가 알고 싶은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2030년 어디예요? 말입니다. 말. 이걸 잘 확인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적립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건 언제냐면 2030년 말이다. 이거예요. 요때까지의 적립 금액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거 봐라. 2012년에는 200 곱하기 1.05를 내고요. 2013년에는 200 곱하기 1.05의 제곱이죠. 그쵸? 그럼 우린 요 끝에만 보는 거야. 2일 때는 1승, 3일 때는 2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2011년부터 본다면 20년이 되는 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쭉쭉쭉 해서 200에 1.05에 얼마? 19승. 왜냐하면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금액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리 합계를 딱 보고 싶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2030년 말이니까 하나씩 봅시다. 생각해 본다면 요 200만 원 있죠? 요 200만 원은 2030년 말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봐. 이자가 몇 번 붙나 볼까요? 2012년 초까지 한 번. 그죠? 2013년 초까지 두 번. 이런 식이야. 그럼 2030년까지는 19번이 붙고 다시 이 초와 말은 1년이니까 몇 번이 붙는 거야? 이건 20번이 붙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때는 200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여기를 짧게 잡았네요. 우리가 조금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가면 2030년 말에는 얼마? 200 곱하기 1.05의 20승만큼이 원리 합계가 됩니다. 뭐에 대한? 처음에 냈던 200만 원에 대한.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봐. 두 번째 2012년 초에 냈던 요 적립금에 대해서는 원리 합계가 얼마가 되냐 하면 이거 이자 몇 번 붙을까요? 얘보다 한 번 줄어들 거 아니야. 딱 한 번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200 곱하기 봐.
원래는 200에 1.05가 되는 거고 여기에 얘가 20번 붙었으니까 1.05가 얘는 한 번 빠진 19번이 붙겠죠. 근데 이거 봐. 이자는 19번이 붙었지만 적립하는 금액 자체가 전년도 금액의 1.05 증액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버리면 또다시 1.05에 몇 승이 돼요? 20승이 돼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엔 2013년 초에 냈던 200 곱하기 1.05의 2승에 해당하는 금액. 얘는 얼마가 돼 있겠냐 이거. 이것도 쭉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돼 있겠냐 하면 원래 적립했던 금액은 이거지만 이자는 얘가 20번 붙고 얘는 19번 붙고 당연히 얘는 18번 붙겠죠. 그래서 1.05에 18번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계산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200에 1.05에 20승이 돼버려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마지막 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냈던 요 놈은 딱 몇 년 동안만 이자가 붙겠어? 딱 한 번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에는 1.05에 19승만큼을 냈지만 이자는 딱 1년치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놈이 결국 또 뭐가 되냐 하면 200만 원에 1.05에 20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쌓여있는 총 금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어디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의 총합을 구하는 거야. 이것들의 총합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맞지? 근데 이거 금액들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200 곱하기 얼마야? 1.05에 몇 승? 20승이고요. 이게 몇 번이 더해지냐 하면 200에 1.05에 0승부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붙어서 19번까지니까 이 금액이 20번이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1.05에 20승은 2.65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4000 곱하기 2.65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해보면 빵, 빵, 빵 3개 붙여놓고 4, 5, 20, 4, 6에 24, 4, 2, 8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땅 찍고 이거 지워버리면 결국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단원 200만 원이 단원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1600하고 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6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 그림만 잘 그리면 사실 이 문제를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매년 적립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과 그치? 그 다음에 매년 초에 적립을 하고 실제 원리합계를 구하는 시점은 2030년 말이기 때문에 2030년 초에 마지막 낸 금액도 한 번에 이자가 더 붙는다라는 거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는 뻥이고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떤 학생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맨날 선생은 어렵지 않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문제가 안 풀린다.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쉽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더 좌절감을 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정부가 통일 이후에 필요한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의 일부를 2001년부터 매월 1월 1일 적립한다고 한다. 적립할 금액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6%씩 증액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2001년 1월 1일부터 10조 원을 적립하기 시작한다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립된 금액의 원리 합계는 몇 조 원인지 구하시오. 자, 매일 2001년부터 그죠? 매일이 아니라 매년이겠죠. 그냥 매년 1월 1일에 적립한다고 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연초에 적립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연초에 적립하고 그 다음에 원리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시점은 2010년 12월 30일이니까 이거는 2010년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또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그림을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넓은 장소로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2001년 초부터 얼마를
10조를 적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2002년 초에는 이거보다 6% 늘어난 금액을 적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10조에 1.06을 곱한 놈이 적립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2003년 어디에는 2003년 초에는 다시 6%가 늘어난 1.06의 제곱만큼을 적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10년 초에 마지막 금액을 적립하고 원리 합계를 알아보고 싶은 시점은 2010년 얼마가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 마지막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얼마일까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10조에 자 3년에는 제곱, 2년에는 1승 이런 식이니까 10년에는 당연히 1.06의 9승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가보는 거야. 우리 아까 했듯이 2001년 초에 적립된 이 10조가 얘가 2010년 말에는 얼마가 될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쭉 와서 이게 얼마가 돼 있을까? 봐. 이자는 2002년 초까지 한 번, 2003년 초까지 두 번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럼 2010년 초까지는 9번이 되겠고요. 거기서 2010년 말까지가 결국 10번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조에 1.06의 10승 이렇게 적립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002년 초에 적립한 요 1.06의 1승 요 놈은 2010년 말에 얼마가 돼 있을까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얼마가 돼 있겠어? 이거잖아. 1.06이었는데 이놈이 이자가 자 얘가 10번 붙었다면 얘는 그거보다 하나 적은 9번이 붙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해봤자 결국은 얼마냐면 10의 1.06에 또다시 10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2003년에 냈던 이 금액은 얼마가 될까? 이걸 또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쭉 해서 얼마가 될까를 계산해보면 사실 적립한 금액은 1.06의 제곱이지만 자 얘는 이자가 몇 번 붙겠어? 바로 직전보다 한 번 더 작은 거니까 1.06의 8승번이 붙겠죠. 근데 이거 계산하면 또다시 10 곱하기 1.06의 10승이 됩니다. 그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낸 요 10의 1.06의 9승에 해당하는 금액은 얘가 이자가 딱 몇 번 붙겠어? 이게 2010년 초에 낸 다음에 2010년 말에 보는 거니까 딱 1년 동안의 이자가 붙겠죠? 따라서 10 곱하기 1.06의 몇 승? 9승에 딱 이자가 한 번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10 곱하기 또다시 1.06의 10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리 합계라는 것은 뭐겠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금액들의 총합이 됩니다. 요 금액들의 총합을 구하는 거지. 우리가 구하는 거. 그쵸? 그러면 얼마야? 간단합니다. 얘는 모든 금액이 10의 1.06의 10승이고 총 몇 개가 더해지느냐를 보면 자 10조에다가 1승 붙은 놈, 2승 붙은 놈에서 9승 붙은 놈까지 쭉 더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냥 없던 거 0, 1, 2 해서 9까지니까 10번이 더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얘는 100 곱하기 1.06의 10승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1.06의 10승을 1.8로 봐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 하면 18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180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80조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따라서 643번의 정답은 180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한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100만 원을 연이율 5%에 5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받으며 그 중에서 90만 원을 연이율 R%로 5년 동안 대출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예비비로 보관합니다. 5년 후 은행은 대출금을 이자와 함께 회수하고 고객에게 정기예금을 이자와 함께 지불하여 20만 원의 수익을 얻으려고 할 때 이때 대출 이율 R을 구하는 식은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볼까? 이 은행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하면요. 고객에게 예금을 받는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고객에게 돈을 꾼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이. 왜?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에 대해서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지? 근데 그 이자율을 5%를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중에서 10만 원은 은행이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90만 원은 은행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빌렸을 때 5% 이자를 주면서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5%보다 많은 R%의 이자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은행이 도둑놈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R% 이자를 받아서 다시 이 100만 원에 대한 5%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고도 자기네들은 20만 원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사채업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지가 돈을 빌릴 때는 5% 이자를 주면서 지가 남한테 돈을 빌릴 때는 그거보다 많은 이자를 받겠다라는 거야. 그걸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은행이. 그지? 완전히 얘네들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애들이에요. 아주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다. 이거 강도들이다. 근데 어쨌든 은행이 그렇게 먹고 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 20만 원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90만 원을 뭐 한 거야? 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90만 원에 대한 이자를 R%씩 받은 겁니다. 그러면 5년 뒤에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얼마냐 하면 90만 원에 대한 1 플러스 100분의 R이겠죠? 그죠? 예. 이 1 플러스 100분의 R의 5승만큼을 은행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받았을 테고 그 다음에 원래 예비비로 가지고 있었던 돈이 10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돈이 뭐냐 하면 5년 뒤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총 금액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고객한테 100만 원을 꿨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고객한테 꾼 100만 원을 이자 5%까지 쳐서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돌려줘야 될 금액은 얼마냐 하면 바로 100만 원에 1 플러스 100분의 5의 몇 승인 거야? 바로 5승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즉, 선생님 이 10만 원은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는데 야, 은행이 지가 꾼 돈을 지가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도 이자를 붙이거나 그렇진 않잖아. 은행은 이자놀이 하는 그런 업체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꿔준 90만 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R%의 이자를 챙기는 거야.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면 이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냥 지네 금고에 갖고 있던 돈이 10만 원이니까 이 10만 원은 이자가 붙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시 고객에게 빌렸던 100만 원을 5% 이자까지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결국 이게 바로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거지. 그놈이 이꼴 얼마가 돼야 돼? 20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끝났어. 요 10만 원만 요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여기가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1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런 식을 찾으면 됩니다. 이거 몇 번에 있어요. 이거 보시면 90에 1 플러스 100분의 5의 R승 빼기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의 5승. 그죠? 그놈이 얼마? 10만 원. 여기 있네. 4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644번은요. 은행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먹는지를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먹는다라는 걸 알아야만 이 식을 우리가 세워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물론 요즘 은행은 수수료로 엄청나게 챙기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은행이 참 좋은 직업이야. 은행을 운영한다라는 건. 그지? 자, 그 다음 645번 봅시다. 1월 초에 1,000만 원을 월이율 0.5%로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의 매월 말에 50만 원씩 찾았다. 그랬네요. 그죠? 그해 12월 말에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죠. 매월 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차근차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1월 초에 1,000만 원을 입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 1월 말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달 동안의 이자가 붙었을 겁니다. 따라서 1,000만 원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0.005가 되겠죠. 왜냐하면 0.5%의 이자가 붙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을 겁니다. 1000분의 5만큼이 붙겠죠. 이게 바로 1월 말인데 1월 말에 이제 1,000만 원에 대한 원리 합계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만 원을 찾아 썼다 그랬으니까 결국 1월 말에 남아있는 금액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2월 말에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1월 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이만큼이었으니까 2월 말에는 다시 이만큼의 0.5%의 이자가 붙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이거 전체에 다시 1.005가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1.005에 2승이 되고 빼기 50에 1.005가 되면서 다시 거기에서 얼마가 빠져야 돼? 2월 말에도 50만 원을 찾아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2월 말에 남아있는 금액은 이만큼이 됩니다. 이거 다시 정리하면요. 50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지? 1,000만 원에 1.005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50으로 묶으면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1.00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걸 옆으로 좀 옮겨봐야 되겠네요. 요렇게 우리가 싹 다 옮겨야 되니까 조금 더 길게 잡으면 요렇게 그죠? 이 쓸데없는 것까지 옮겨져 왔는데 요건 지워버리고 요렇게 씁시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1.005 우리가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개월 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돼요. 그러면 3개월 말에 남아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냐 하면 다시 이거에 곱하기 1.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1.005에 3승 그 다음에 빼기 50에 그죠? 1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다 1.005로 곱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1.005 플러스 1.00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0.5%의 이자가 붙은 거고 거기서 다시 50만 원을 꺼내 썼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결국은 1,000만 원에 1.005에 3승이 되고 빼기 50으로 묶어주면 자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1.005 플러스 1.005의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2개월 말의 금액이고요. 요놈이 3개월 말의 금액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2개월 말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2승이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은 잘 보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005인 등비수열의 제2항까지 합이 되고요. 3개월 말이 되면 여기가 3승이 되고 자, 이 수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005인 수열의 제3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월 말에 남아있는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 규칙성이 계속 유지됐을 때 그죠? 그 금액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1,000만 원 곱하기 1.005에 12승에다가 빼기 50만 원에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005인 등비수열의 제12항까지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1.005 빼기 1분의 첫째 항 1이고요. 그 다음에 1.005에 12승 빼기 1 요렇게 우리가 그죠?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1.005의 12승을 1.0617로 하자 그랬으니까 결국은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000을 곱해봤자 얼마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물리죠? 그럼 1061.7에다가 빼기 50만원 곱하기 자, 요 밑에 거 싹 다 지워버릴까요, 이제? 요거 싹 다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지워버리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1.005니까 0.005만 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래 그러니까 빼버리면 0.0617 요렇게 남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1061.7 빼기 50 곱하기 얘는
1000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얘는 10,000분의 617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씁시다. 1000분의 5 분의 10,000분의 얼마? 617 이렇게 되면 자 1000하고 10,000하고 쫙 되면서 10만 남고요. 결국은 요거 두 개 합쳐서 50, 50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61.7에서 얼마? 617을 뺀 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보세요. 그러면 요거 여기다 617 이렇게 빼볼까요? 그러면 7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11에서 7 빼니까 4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5에서 1 빼면 4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10에서 6 빼니까 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44.7이 되는데 단위는 만원이었으니까 그죠? 444.7만원. 오케이? 다시 말하면 444만 7천원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1월 말에 얼마가 되는지 2월 말에 얼마가 되는지 3월 말에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규칙성을 파악해서 12월 말에 얼마가 되는지 그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